유쾌한 토크로 건강비법의 옥석을 가려줄 대국민 건강비법 전수쇼. 탑 시크릿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비법들이 얼마나 신선도가 있고 또 네. 검증할 만한지 믿을 만한지 평가해 주실 우리 방청객 평가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 눈으로 건강 비법의 허와 실을 꼼꼼하게 따져주실 분들입니다. 연예인 패널 분들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세아 씨 특히 매 같아요. 네, 눈이 매. 푸른 매죠, 푸른 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강 비법들이 과연 의학적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 검증해 주실 닥터 패널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사 선생님들 같이 오셨습니다. 자, 이분들이 다행인 것은요, 같은 과가 없으세요. 같은 전공의가 없으셔서 네. 두 분이 명예를 놓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무슨 대학병원에 온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제가 했던 또 봤던 의학 프로 중에 이렇게 종합병원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탑 시크릿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하루 24시간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수만 번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몸. 이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 자신만의 비법으로 면역력을 강화해 질병을 극복한 사람들의 탑 시크릿이 지금 공개된다. 자, 일단 오늘 그 주제 면역력입니다. 요즘에 사실 저희가 신종플루, 뭐 조류독감, 그리고 살인 진드기까지 정말 그 국민들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화두들이 너무 많거든요. 건강과 네. 관련해서. 자, 그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면역력을 길러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력, 이게 과연 뭔지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면역력이라고 하면 내 몸에서 적이 들어오는 거에 대처하는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나이가 들면서 혹은 나쁜 자극에 의해서 세포가 변성이 돼서 네네. 이게 내 몸에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으면 그것도 역시 적이라고 간주하고 가서 싸워서 이겨주는 게 이제 면역력이에요. 선생님 말을 갖다니. 나쁜 나라가 좋은 나라를 공격한다니. 맞지요? 맞습니다. 네, 김종수 우리 원장님. 변정 선생님이 이제 제가 멸치회를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다른 애들은 다 괜찮아요. 그 정체만 상태가 나쁜지 예. 위로 싸고 밑으로 싸고 제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래 위에 식중독인가요? 식중독 맞는 지금 거 현재 네. 여름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먹고 다 집단으로 걸리는데 저만 멀쩡하니까 빙고 같이 너무 이미지가 쟤는 돌도 씹어 삼키려다 막 이런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별로. 이제 더 살아보시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요.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우리는 뭘 먹어도 잘 체하지도 않고 탈도 안 잘 안 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백희성 씨, 네. 비만과 면역력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밀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밀집한 관계는 네네. 뭔가요? 살이 밀집됐어요? 근데 오늘 좀이라는 예, 느낌이에요. 밀집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먹으면 그냥 흡수거든요. 예. 뭐 어떤 관계? 배출이 아니고 흡수라고 몸에 아니, 몸에 흡수. 긍정적인 관계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관계인 거예요?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백이성 씨 같은 경우에 저렇게 좀 활기차고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만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과 비만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는요. 네. 실제적으로는 비만이 면역력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비만하고 면역력은 사실은 반비례한다. 살이 찌면 찔수록 면역력은 낮아진다라고 보면 그럴 될 수 뭐, 있을 것 나는 같아요. 뚱뚱한 입장에서 꼭 그거 뭐 동의하진 않는데, 물론 이제 그 뚱뚱해지기까지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웃고 긍정적일 때 NK세포, 내처 킬러 세포가 증가해서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방송도 재밌어야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가면 이거 탑시크릿도 시청률도 안 나와요. 저희는
자, 그러면은요, 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동원 원장님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죠.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3가지만 말해달라. 예를 들어서 네. 그거는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 의식주, 운동 부족, 먹거리. 오늘 아까 그렇게 우리 대기실에 있었던 과자들부터 인스턴트, 또 최근에 먹었던 이렇게 과도한 지방질.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시원하시거든요. 시원하신데 저도 요즘에 머리숱이 많이 좀 약해지고. 그래서 이게 면역력하고 탈모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는가 김진영 진짜 원장님. 궁금하거든요. 예, 면역력과 탈모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체온이라든가 이게 떨어지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은 이제 열을 위쪽으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탈모도 발생을 할 수 맞아요. 여기가 열이 많으면 머리가 빠지죠. 예, 물론 그거 플러스 지금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님께서 탈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측면도 무시 못하는 거죠. 우리 김진영 원장님은 저기 탈모 전문가라서 일부러 머리숱 좀 많이 보이게 내린 거죠, 지금. 막 그지 풍성하게 보이려고 지금. 예. 이 면역력 자가진단 리스트라는 걸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13분도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뭐 의사분들이긴 하지만, 여기 방청객분들 좀 해보시고,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저희가 뜯으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두 번째, 하루 종일 자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아까 연결된 거네요.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예. 자, 이게 이제 면역력과 관련된 자가진단 리스트거든요. 네. 1가지를 쭉 보셨어요. 예. 몇 가지나 혹시 해당이 되시는지. 거기에다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네네. 만약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딱 한 체질을 구슬로 꿰는 실처럼 다 깨집니다. 비위가 약하고 손발이 차고 예민하고 체력 약하고 참 잘 못 일어나고 이제 그런 패턴들이 냉증이 또 심해요. 한동원 원장님은 몇 개 해야 됩니까? 저 항목으로는 2개인데 원래는 하나입니다. 2개인데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술을 즐겨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거 앞에 이렇게 빼놓고는 추가가 되는군요.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잠깐만, 우리 김정수 선생님 저희가 몇 가지 해당돼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네? 설사하셨다면서요. 제가 멸치회를 먹었어요. 위로 싸고 밑으로 싸고. 방송하지 말자. 아이, 정말. 제가 멸치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원래는 제가 아주 건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 커피, 인스턴트 일절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간이 저기 완전히 첩첩산중에 있는 주지스님 간하고 똑같아요. 아주 건강해요. 검사를 해보신 거세요? 아닙니다. 본인 느낌으로. 네.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니 근데 보통 술 많이 드시는 분이 뭐 검사했는데 나는 애기간이야. 저 담배 그래요. 많이 피우시면 나는 애기패래. 막 이런데 아닌 것 같던데요. 저 담배도 안 피워요. 네. 그게 아니, 실제로 저 어른한테 애기 폐야, 애기 간이야 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지, 그게 더. 그렇죠. 모자라는 거죠, 폐가. 미소가야, 미소가. 저기 몇 개 해당되세요? 저는 한 3가지 돼요. 3가지? 내 손발 붓고, 네. 그 다음에 뭐, 참 올바르게 사니까. 근데 이 손끝하고 발끝이 어느 날부터 네. 이렇게 여기가 저려요. 갱년기세요. 옷을 거의 벗다시피 했어요. 거시기를 들어 바람을 쐬어주면 정력이 좋아진다. 피부가 뭐 호흡한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그러면 코마가 또 숨을 쉬게 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고 암을 소실시키는 자, 이렇게 해서 면역력과 관련된 자가진단 리스트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 지금 저희들도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법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말이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건강 노하우를 통해서 면역력도 높이고 그리고 건강까지 찾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을 저희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법 전수자를 찾아간 곳은 부산광역시. 이곳에 면역력을 높인 첫 번째 주인공이 있다는데 13살 때 류마티스 판정받아가지고 근 50년간 아팠었습니다.
50년 동안 심각한 통증에 시달렸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완치가 힘들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극복한 김청자 씨만의 면역력 증강 비법. 그 비법이 정말 궁금한데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건강 비법은 비법 공개를 한다더니 다짜고짜 산에 오르는 김청자 씨. 이 자연의 기가 피디님은 안 느껴지세요? 자연의 기를 느낀다? 진짜로 더 좋은 비법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어라?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옷을 벗는 그녀?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아니 대체 뭐 하시는 건지 난데없이 옷을 펼쳤다 덮기를 반복하시는데 하하 이 요상한 행동과 그녀의 건강 비법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두 번째 비법 전수자를 찾아간 곳은 서울의 중계동.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나만의 비법으로 면역력을 500% 올렸다. 박도연 씨. 제일 좋아진 거는 여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생리통 없어졌고요. 손발 따뜻해진 거는 물론이고요. 그녀의 건강 비법은 언제 어디서든 문지르고 또 문지른다. 손에서 뗄 줄 모르는 이것. 시원해요, 저는. 아니 대체 그게 뭐길래 그럴까? 아유 궁금해. 근육이 무서워요.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이것.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면역력 그들만의 비법 대공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두 분 사례자의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이게 뭔지는 저희가 여기서는 알려드리진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여성질환을 과연 뭘 통해서 극복했을까? 이제 여기서 잠깐 논의를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보니까 그림에서 보니까 이렇게 옷을 예. 거의 벗다시피 했어요. 남자 바바리면 뭐 하듯이 비키니 입으시고. 근데 그 산속에서 그렇게 옷 벗고 그러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니 왜 뭐 숲속에 피톤치드 같은 거하고 이제 몸을 호흡시키는 듯한. 아니 그거는 우리가 호흡법으로 코를 마시고 배를 뱉지만 옷을 벗고 이렇게 하면서 목이 물리고 그거 난. 그러면 반대로 그거를 열었다 하면은 그 태양의 어떤 그 비타민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 숲속이었단 말이에요. 높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들 저 부중공군에서 거풍했다고 하는데 거시기를 들어 바람을 쐬어주면 정력이 좋아진다. 여기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그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거풍. 근데 두 번째 분은 어떤 물건이었는데 그게 좀 제 생각에 좀 따뜻한 돌, 뭐 배나 이런 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 생리통이나 그런 거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면 뭐 그것도 낫는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뭘로 막 문지르셨어요. 마사지 하는데 맥반석. 대충 화면을 봐도 아 저게 뭐 산속에서 뭐 피톤치드를 마신다든가 또는 그 두 번째 분은 뭔가로 문지른다. 돌 정도 맥반석일 것이다. 뭐 이런 유추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저희가 이 앞에 비법이 그 들어있습니다.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려라 실패! 열려라 실패! 잠시 후 주먹들이 제대로 니시 건강법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극복한 김청자 씨, 돌 마사지로 여성 질환에서 탈출한 박도연 씨. 두 건강 비법 중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비법은 총 100인으로 구성된 방청객, 연예인, 닥터 패널단의 공감을 얻을 오늘의 탑 시크릿은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건강 비법 전수자가 공개됩니다. 자, 파란색 제 쪽에 있는 것은 선풍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돌입니다. 근데 무슨 돌이 그렇게 생겼어? 예, 모양을 좀 깎아놨죠. 이거 담아서 소뚜껑 썰어온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물건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네. 건강 비법이에요. 두 분의.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선풍기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그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저 첫 번째 사례자분은 선풍기로 저희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바람입니다. 자연 바람. 그걸 제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라고 하는 상징물로 제가 대체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돌입니다. 네, 이게 마사지를 할 때 쓰는 마사지 볼입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두 분이 사실은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 주셨거든요. 네. 예. 자, 이 비법이 뭘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실 것 같아요. 대충 감은 잡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다 예.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이쪽 바람은 이제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네. 습 속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그래서 네, 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고 암을 소실시키는 그런 면역 세포가 증가한다. 근데 그 증가한 것이 오늘만이 아니고 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속된다라는 그런 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습속의 전기를 받는다는 게 면역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금 우리 내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깜짝 놀란 게요. 앞에 한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산의 전기라는 표현을 쓰셔서. 네. 실은 이제 우리 피부도 호흡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욕탕에 들어가서 목을 다 잠그고 있으면 호흡이 되게 답답해요. 무의식 중에 그만큼 우리는 피부로도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외부의 사이가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 피부입니다. 네. 아마 아까 그 살림욕보다는 제가 추측한데 정확한 단어는 풍욕을 하신 게 아닌가. 풍욕. 네. 신 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자분은 이 돌을 통해서 여성 부인 질환을 없앴다 그랬거든요. 네. 그 생리통 같은 여성 질환이나 뭐 자궁 근종이 흔한데요. 돌로 마사지를 하거나 온열 효과 자체가 생리통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부인과 질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성이 돼서 자궁을 꽉 수축을 시키는 건데 진통 때와 같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같은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써야지 마사지 자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인지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다음 온열 효과 같은 것들이 약간의 물리치료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돌로 뜨겁게 해서 마사지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돌 같은 게 이게 뜨거운 걸로 이제 그 마사지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밖에 없어. 네. 네, 그 우리 몸이 아플 때 대부분 이제 뭐 몸이 결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그 근육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마사지 샵이나 뭐 그런 데 가셔도 그냥 손으로 마사지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근육을 뜨거운 걸 이렇게 풀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더 혈액순환도 더 좋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좋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혈류량이 밑에서 이제 뜨거운 온도를 통해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쪽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됨으로 해서 신체 장기가 다 건강하게 됩니다. 전문의 패널들께서도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고 연예인 패널단들도 이 두 가지 물건을 보고 유출해 줬는데 본격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여성 질환을 치료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R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면역력 높이러 갑니다. 네, 1도를 낮춘 다음에 다시 온탕에서 1도를 올림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걷는 것들도 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노하우죠. 진짜로 더 좋은 비법이 있거든요. 예, 바람 목욕합니다. 풍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칙적으로는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모포 하나만 쓰고 체온을 유지하다가 열어서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체온을 낮춰가지고 다시 가둬서 그 공기를 가둬서 체온을 또 올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이렇게 하는 풍력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놔 놓고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운동을 곁들여서 이렇게 시간 맞춰서 풍력을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한 돌을 만지고 있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그런지 몸에서 땀도 나고요. 그리고 또 체온이 올라가서인지 몸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걸 좋아해서 일단 긴팔을 입고 있고요. 바지도 기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그렇게 덥지 않은데 저는. 이거 뭐야? 촬영 중. 아저씨? 아우 더워요? 나 하나도 안 덥구만. 목도 아프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목 마사지 좀 받으러 왔죠. 지금? 많이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얘기하세요. 들고 계시면 이게 열이 전달돼갖고 아파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쳐서 그래요. 이거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예전에 암 수술을 하셔서 그 뒤로 몸이 좀 많이 차시거든요. 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그죠? 왜? 목이 물렸어? 봐봐. 따뜻하지? 따뜻해?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비법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두 분의 비법을 다 아셨을 텐데, 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두 개가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걸 떠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까? 어떤 방법이 더 공감이 가는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파란색에 올려져 있는 바람이냐 또는 빨간색에 있는 돌이냐. 자,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전문의 패널들, 그 다음에 연예인 패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지금 아시죠? 예. 반반 정도로 네, 비율이 나뉘지 않았나. 네, 거의 5대5예요. 5대5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잠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기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엄마가 저기 배 아프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저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건 네. 정말 온몸의 면역을 올리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뭐 뜨거운 사람이라서 뭐 뜨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도 뭐 시원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이 돌이 저기 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는 돌이냐. 이게 그 오석 아니면 곱돌인데 이게 다 곱돌이라고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우리 네. 고향이거든. 이게 네. 일단 거기에서 한 표를 줬고. 저기요.
최 박사님. 혹시 요즘에 돌장가서 하세요? 아니, 돌장사는 아니에요. 아니, 워낙 많은 게 손을 대시니까. 근데 왜 몽골 같은 데 가면 양고기 할 때 돌 데워서 해주고 그 돌을 또 나중에 싸가지고 여성들에게 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저는 파란색을 선택했냐면 그건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따뜻한 게 있으면 몸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좀 안 좋고 그럴 때는 조금 미지근한 것보다 좀 시원한. 그러니까 차가운 게 아니라 그런 시원한 데 있으면 오히려 체온이 좀 떨어지면서 저한테는 몸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기운이 좀. 지금 체질 얘기하셨는데 우리 한동 원장님도 파란색을 드셨거든요. 네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맞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닌데. 김 선생님 초면에 좀 무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맞지도 않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게, 여기까지 저까지 오신 김에 제가 이제 들었던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이렇게 산 속에서 풍욕을 하고 내온욕을 하는 게 더 포괄적으로 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백이성 씨 의견에 좀 반대하는 게 저도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손이 막 너무 뜨겁고 손발이 가만히 있어도 막 답답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아플 때는 뜨거운 걸 대면 나아지는 것 같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모들이 산후조리 할 때 네가 애도 안 나보고 뭘 산모 어떻게 알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하고 남자하고는 좀 다르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뭐 냉이 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차가운 거에 대한 어떤 좀 멀리하는 게 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 좀 시원한 게 좋거든요. 정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파란색을 드셨는데 왜 빨간색은 아닌 겁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소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 한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바람을 쐰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도 변화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두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국소적으로 했을 때 일정 부위에 아픈 게 좀 나아지고 근육이 풀어지고 그러는 거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하루 24시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없는데 과연 내 몸의 내부에도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갔을까? 이제 그런 거는 검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 숲속에서 24시간 이렇게 보고 있을 아니요. 그런데 이제 숲속 얘기는 숲속에서 서너 시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면역세포가 개선되는 게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숫자가 20% 이상 증가하는 게 적어도 한 달 이상 효과가 간다라는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므로 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뭐 살림욕을 하다 보면은 많이 걷다 보니까 또 운동도 하게 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건강히 갈 수 있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질 때는 어느 한 군데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가 그러니까 한의학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어디가 기가 막혔다든지 뭐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근육이 뭉쳤다든지 그거서부터 이제 큰 병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안 좋다고 그러면 저렇게 국소적인 치료를 가지고 먼저 그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하면 그 점점점 이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 부위를 그렇죠. 치료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그럼 사례자들이 정말 어떻게 했길래 나았느냐 이거 아니세요? 그죠? 자, 두 분의 사례자를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더 많은 질문들을 직접 하시면서 한번 선택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공감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청자 씨, 박도연 씨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시죠. 자, 이쪽으로 서시고요. 한번 이쪽으로 서시고요. 네, 김청자 씨, 박도연 씨. 니시 건강법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니시는 무슨 뜻이에요? 니시 가봐라. 모르겠어요. 니시가 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니시가 뭡니까? 니시가 저는 모르겠어요. 한동 원장님께서. 김청자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지지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니시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그냥 하니까 니시가 좋더라고 원래 몰라요. 일본인 의사 이름인데요. 한 100년 전에 이렇게 생존해 계셨던 일본인 의사입니다. 니시 가츠조라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탈도 나고 막 그랬는데 서양학을 하신 선생님한테 치료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을 하죠. 어디서? 집에서. 근데 자기가 의사가 돼서 가정요법을 통해서 자연 치유를 키우는 게 내 면역력을 키우는 최고다. 니시건강법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피부 건강을 지켜라. 피부. 네. 이제 그게 냉온욕이, 풍욕이 피부 건강이고, 두 번째 식이요법을 잘해라. 식이요법. 영양요법이에요. 네. 세 번째 혈액순환을 촉진시켜라. 발목 건강법. 네.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 종아리 축소술 많이 하잖아요. 성형외과 선생님 있지만 종아리만큼 우리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좋은 도구가 없어요. 많이 걸어야 되고 까치발로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수양해라. 네 번째. 모든 게 다 너에게 달려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진단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단을 접어두고 니시건강법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단은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부분은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플러스 알파 해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아니, 것 김 같아요. 여사님은 그럼 니시라고 하는 뜻도 모르시고 니시건강법은 어디서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연히 무슨 강의에 갔는데 거기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박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니시에 대해서 잠깐 이래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궁금하시면 니시가 뭐예요? 물어보셨겠어요? 물어본 게 물어본 게 건강에 좋다고. 물어본 게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따라 해. 실천하셨대요.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세요? 그때 처음 접한 지는 한 7, 8년 됐어요. 8년 되셨고. 그럼 그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심하셨고. 그때는 뭐 여기저기 뭐 병원에도 가고 뭐 사약도 뭐 다른 일이 민간요법도 하고 많이 했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고양이 안 드셔보셨어요? 고양이 아니요 그거 시청자분들 하실 게 아니라 많이 어릴 때 이게 저는 고양이 88마리를 과서 드신 분도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 18살쯤인가 할머니가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서 삶았어요. 실제로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근데 안 또 먹었어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새 울고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체력이 저하됐으니까 뭐 한 10분은 못 걸었고. 근데 지금 이게 건강해진 이유는? 그 이시 이거 하고부터 정말 2년 동안은 감기 한 번 안 했어요. 2년 동안, 지금 동안. 김청자 씨한테 질문 좀 드려도 돼요? 하세요. 그럼 류마티스 약은 좀 드셔보셨어요? 아니면 진단은 정확히 받으신 건가요? 진단은 정확히 13살 때 13살 때? 부산 대학병원에서 받아가지고 2년 동안은 완전히 이렇게 소대변을 받아내고 병상 생활을 했어요. 그 연소년기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생기는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서 진단을 받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약 복용, 그 양약 복용을 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양약 복용은 한 42 정도까지 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저는 지옥 문턱에서 살았어요. 42세 될 때까지는 양약으로. 30 후반부터 그때까지는 지옥 속에 살았어요. 지금 류마티스가 그 당시에 다른데 장기에는 이렇게 침범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등등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손마디도 다 아프셨나요? 이렇게 변형돼서 주먹도 이렇게 제대로 못 쥐고 머리카락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싹 엉망진창. 지금 그거 그러면 다 병원에 가셔서 생각났었어요. 피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들어서 3년 전에 했는데 건강검진 3년 전에? 류마티스 이제는 안 나타나고요. 류마티스기는 없다고 완전히 다 나으셨고요. 옛날에요. 류마티스가 그렇게 심하셨다면은 증상이 어떤 정도까지 가셨는지 제일 궁금한 게 왜냐하면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관절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파괴된 관절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되더라도 완전히 회복이 되기 손마디가 힘든데. 전부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안 지워졌었어요. 혹시 걷는 거는? 걷는 거는 못 걸었죠. 거의 일어나는 것도 못 일어나요. 지금은 통증은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고. 살만하세요? 아니, 전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고 없어서요. 좀 무리했을 때는 이 무릎이 좀 아프고. 아니 뭐 제가 좀 나가서 그 손하고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한번 나와주세요. 그럼 가능할까요? 앞쪽으로 좀 나가주세요.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손가락 뼈가 많은데 마디 중에서 2마디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맨 끝에 마디들, 끝에 마디들하고 이제 위에 마디 여기서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 진찰을 해보면은 또 증상을 또 들어보면은 류마티스 질환은 맞아요.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건 피 검사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증상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완치됐다는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의학계에 커다란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혹시요 목욕 같은 거 하실 때 시간 같은 건 정해져 있나요? 보통 우리가 왜 정성 들일 때 새벽 3시에 목욕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네. 미지근함으로 일단 먼저 샤워부터 하고 샤워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찬물에 이렇게 덤벅 안 들어가죠.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네, 찬물에 먼저 들어가고. 찬물에 조심스럽게 발부터 들어가서 서서히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세가 나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목이 딱 잠기도록 네, 이렇게 목까지만. 그걸 딱 해가 있다가 몇 한 분? 1분. 1분. 예, 1분.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1분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제가 3년째 하니까 저는 이제 한 2분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 나가서 이제 온탕. 에 들어가서 한 2분. 예. 그걸 몇 번을 하세요? 그걸 저는 지금 이제 왔다 갔다를 9번 내지 11번. 11번 하시고 네. 마무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마무리가 11번 찬 냉탕에서 냉탕으로 아, 꺼내니까. 반드시 냉탕에서 냉탕으로 그러니까 끓는다. 11번 아니면 9번. 그러니까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냉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시 모공을 조여주게 되니까 약간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혈관이 영구적으로 늘어나 버려서 피부가 이렇게 붉어진다든가 쉽게 그런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길 수 따뜻한 데서 있습니다. 찬물로 다 집어넣으면 쫄깃해져서 좋은데 그죠? 물리치료나 뭐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요법이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냉탕에 들어가서 온몸의 근육이나 혈관을 다 이제 수축시킨 다음에 다시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들 다 이완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온열의 효과를 좀 더 상승시키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요법인데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온탕은 괜찮은데 냉탕을 갑자기 이제 내려갔을 경우에는 평소에 고혈압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핵심을 좀 계속 이렇게 견지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사우나 그냥 온열 사우나 있죠. 뜨거운 곳에 탕에 들어가는 사우나는 피부 건강에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쪽으로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지금 냉온욕의 핵심은요. 적응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거예요. 적응력. 갑자기 그러니까 부작용도 분명히 있고 주의사항도 분명히 있지만 그 전제하에 찬 곳에 들어갔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 있다가 찬 곳에 들어가면 내가 내 혈관에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나의 몸은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고 적응력이 좋아지니까 면역이 강화된다는 거지. 니시건강법에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해가지고 온 몸에 있는 내장기관을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누워서 막 이런 거 따시는데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약간 그런 게 약간 그런 단체의 냄새가. 미시 건강법 하실 때 거기서 뭐 건강식품 사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아까 합성하셨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여기 그런 건 아니세요. 미시요법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지금 양이 외과 의사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이제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자, 이번에는 빨간색에 있었던 곱돌입니다. 네. 곱돌. 아, 저 네. 일단은 이거 거의 보니까 전도사처럼 아까 아들이 모기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다 대시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돌 모양이 일단 다 달라요. 네. 그죠? 쓰이는 데가 다른 쓰이는 데가 다 다른가 봐요. 네, 다 다르죠. 네. 이거 제일 큰 거는 뭐에다가 하냐면 주로 네. 여성분들 저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엄마가 생리통 있다 그러면 약국에서 파는 팩 있죠. 네. 그거를 핫팩을 거요? 전자레인지 대해서 해줬는데 네. 열이 금방 식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둑에서 돌을 주워다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아는 분 지인의 소개로 이 돌을 만나게 됐는데 그냥 뜨거운 물에 담궜다 뺐는데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곡이에요? 장수곱돌이라고 그래서 장수 지역에서. 예, 전라도 장수 지역에서 나고 예전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올렸었다고 얘기를 여기 들었어요. 지금 백이성 씨가 그것도 약간 단체 냄새가 난다. 근데 이쪽이 오리지널 같은데. 지금 김청자님이 너무 웃겨요. 조용히 계시다가 한 말씀 하셨는데. 참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몸을 시원하게 해야 좋은 사람들은 온열요법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저걸로 봐서 체열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네요. 일리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그런데 안에서 지금 약간 더운 느낌이 드세요? 손도 지금 따뜻하면서 열이 나네요.
박사님, 지금 김청자님이 너무 웃겨요. 조용히 계시다가 한 말씀 하셨는데, 아, 이분은 돌팔로 오셨나봐요. 참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원래 차셨어요? 아니면은? 아니, 저는 결혼하기 전에 네. 엄마가 너 시집가서 애나 낳을 수 있겠니 할 정도로 손발이 차고 그래서 손발에 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리통이 얼마나 심한지 학교에서 조퇴를 할 정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평소에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셨나요? 네, 처음에 땀 정말 많았어요. 그럼 사우나에 들어가도 안 났어요. 안 나고. 네. 그러면 혹시 한의원 같은 데 진찰을 네,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진맥 받아보고 그러면 했죠. 체질을 뭘로 들으셨어요? 체질까지는 얘기는 안 해주셨고요. 저 갔을 때 몸이 그러면 굉장히 그럼 또 하나 냉하다고. 여쭤보고 싶은 게 성격이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고 민감하시고 남들이 볼 때는 잘 굉장히 유하다고 하는데요.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절두철미하고. 네, 철두철미하고 좀 그러면 집요한 소음인이신데 소음인이 항상 몸이 찬 이유가 근육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근육량이-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법들도 굉장히 좋지만 지속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도 키우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저 체온을 근육량 지속적으로 굉장히 유지하시는 게 많은데. 억울하시대요. 근육량이 많으시네요. 아니, 아니요. 온열 치료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정형외과 분야인데요. 정형외과 오시면 다 온열 치료예요. 파라핀 넣어가지고 손 닦게 하죠. 네. 지금 등에다 핫팩 대죠. 어떤 뭐 전기 자극까지.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이 표층열입니다. 심부까지 들어가지 않고 5cm 미만에 있는 살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면부 조직에만. 그래서 이제 그 안까지 더 더워지게, 이제 내부 장기까지 더 덥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제가 체내열 때문에 이게 표면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이거를 10분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체열 검사를 해갖고 자료를 들고 온 게 있어요. 온도 차이가 지금 봤을 때 한 1도에서 2도, 그리고 저기 하얀 거는 배 쪽에 곱도를 넣고 난 뒤에 한 10분 있다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열감은 있어요. 그 저희들은 원래 검사를 할 때는 냉온 상태에서 에어컨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온을 굉장히 차갑게 하고 난 뒤에 우리 DITR라는 저 적외선 촬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게 과연 몸을 온도를 올리는,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손바닥하고 저 배꼽 주위에만 지금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 어떤 그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봐서 체열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아니, 근데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몇 도까지 올리시는지 혹시 재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걸 온도계를 재고 올린 적은 없고요. 항상 저한테 할 때는 딱 집어봤을 때 따끈한 정도, 그리고 너무 뜨겁다 싶으면 항상 조심해서 화상 입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제가 요거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이분이 아까 보니까 화면상으로 여름에도 긴팔, 기모가 있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땀이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이렇게 접히는 부위라든지 사타구니 또는 팔꿈치 같은 데 접힌 데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땀띠가 생기고 자극 피부염이 생기고 피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면역력이 뭐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좀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상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를 얘기하는 거고 정상 범위보다 훨씬 올라가서 38, 39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 몸에 이 열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내 몸이 크게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영양분도 많이 없어지고 내 에너지도 많이 써야지 되고 그래서 내 몸을 쇠약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온열이라고 한다고 그 온열을 뭐 열나는 걸 며칠씩 놔둬도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소연 씨한테는 항상 따뜻한 자극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체질이신 거죠. 반대로 항상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이 많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좋은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온열요법을 쓰게 되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혈압이 오를 수 있고요, 코피가 날 수 있고 두통이나 안구 충혈이 생길 수 있고, 아까 뭐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이 뭔가요? 기모. 그렇죠. 뭐 그런 옷들을 입게 되면 피부 발진 때문에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탑시크릿 함께 있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도 그렇고 보시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에게 맞을까 굉장히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처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검증해 봅시다. 팔을 깍지 껴서 머리 밑에 얹습니다. 네. 자,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끝은 통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네. 머리를 약간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인어다, 인어. 아니, 붕어. 이거 좀 빨리 하면 굉장히 운동이 되거든요. 아니야. 일어나면 안 되고. 들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들어요? 아, 이걸 어떻게 들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아니 진짜 뭐 배근육, 다리 온몸이 다 네. 긴장되고 막 이게 제가 방금 하시는 운동을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네네. 붕어 운동은 어항 속에 붕어가 움직이듯이 그러니까요. 몸을 부드럽게 하는데 팔딱팔딱. 실제로 그런 움직임은 일상생활 할 때 쓰는 근육이 아니에요. 예. 안 쓰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 기초 대사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기초 대사율이 14% 상승할 때마다 체온이 약 1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요법 또한 체온을 높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저랬을 때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게 너무 동작을 빠르게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인대나 뭐 그런 데 손상이 갈 수가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있다. 예.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곱돌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박도현 씨께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요. 네. 그냥 배에다 올리면 돌이 사실은 뜨거워요. 네. 그래서 항상 옷 위에다 그냥 옷 위에다 배꼽 주변에다가 이렇게 돌을 올려놔요. 저 어때요? 뜨거워요? 따뜻해지실 거예요. 아직까지 천이 있어서. 유 원장님 지금 이제 체험을 직접 하고 지금 제 얼굴에 지금 땀이 송곳송곳 맺히고 있죠, 아까보다. 예. 그게 땀인지 기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짝반짝이긴 하네요. 땀이거든요. 예. 지금 약간 더운 느낌이 드세요? 덥습니다. 그러면 많이 더워요. 지금 뒤에는 어때요? 등 쪽으로 지금 근육이 풀리면서 그런 좋은 느낌이 들어요. 손에 잡고 있는 것도 지금 몸기가 좀. 예. 손도 지금 따뜻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열이 나네요. 예, 실제로 우리 손은 체온이 29도 정도 돼요. 네. 근데 손의 온도가 자기의 온도보다 낮은 이유가 심장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말초 순환을 통해서 식혀진 열기로 다시 심장을 좀 식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혈액의 온도를 높여서 다시 체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게 어떤 게 더 높느냐 이걸 보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결정하시고요. 공감 가는 쪽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공감 선택! 공감지수 보여주세요. 자, 그 결과는요? 과연 적응력을 키우는 니시 건강법이냐? 체온이 약 1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요법 또한 체온을 높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는 바람을 쐰다든지 온도 변화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땀도 좀 나면서 네. 굉장히 하고 났더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체온을 올리는 돌 마사지냐? 그냥 손으로 마사지하는 경우보다는 더 혈액순환도 더 좋아지고 일정 부위에 아픈 게 좀 나아지고 뒤에서 조금 해주시고 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면역력을 향상시킨 니시 건강법과 돌 마사지. 백인의 공감을 얻은 오늘의 탑 시크릿은 과연? 공감지수 보여주세요. 백인 판정단의 공감을 얻은 면역력 최고의 건강 비법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공감지수 보여주세요. 자, 그 결과는요? 과연 41대 59! 자, 이렇게 해서 돌 마사지 건강법이 공감을 더 많이 얻으셨어요. 18분 정도가 공감을 더해주셨네요. 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돌을 사랑해왔지만 네. 앞으로도 쭉
아마도 이 돌을 좋아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자, 우리 김청자 어머님 좀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아까는 그냥 괜찮다고 하셨는데.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이에 이만큼 건강해진 것으로도 네. 충분히 행복하고요. 네. 제 요법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가신다면 네. 생활 속에서 같이 같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오신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자, 탑시크릿은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네, 작고 사소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주위에서 보고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좋고요. 뭐든지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비법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탑시크릿. 젖살이 안 빠지셨어요. 굉장히 탄탄하세요. 분명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식감에서 같이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 온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한테크 생활건강, 한경희 생활과학에서 사은품을 드립니다.